안녕하세요. 패스트 아이엘츠 김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스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리스닝은 제너럴이랑 아카데믹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쵸.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요. 일단 제너럴 준비하시는 분은 이민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캐나다,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학교에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다 아카데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너럴을 하신다 그러면 보통 뭐 4.5를 요구하거나 뭐 3.5까지는 아닌데 리스닝에는 보통 4.5를 요구해요. 이민 비자. 그리고 우리 유학 가시는 분들은 6.5에서 6, 뭐 7까지도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 7을 받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 40문제 중에서 30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난이도에 따라서 한두 개 오차가 생깁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한 30개를 맞았는데 6.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표에는 맞은 개수는 안 나오지만 난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집에서 풀어볼 때 어떤 회차는 좀 잘 들려서 쉬워서 32개도 맞았다고 하고 막 그래요. 30개 맞았다고도 하고요. 근데 어떤 회차를 풀어보면 너무 못해요. 뭐 2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25, 27개 맞는 회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27개, 25개로 하면 막 1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뭐 0.5점 정도의 오차 안에서 움직이실 겁니다. 네. 어, 난이도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구간이 딱 요 구간이에요. 네. 4.3점대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난이도 영향 계속 4점이 나오고요. 7.5, 8.0 나오시는 분들은 난이도 영향 안 받아요. 역시나. 아주 낮아도 안 받고 아주 높아도 안 받죠. 근데 이제 6에서 7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는 6.0이 나오기도 하고 언제는 6.5가 나오기도 하고 그쵸? 언제는 5.5가 나올 수도 있고 난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리스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만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이를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문제 양을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 양 많이. 어, 문제 양을 많이 푼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목표한 점수가 만약에 5.5만 나오면 됩니다. 리스닝에서. 이랬을 때 뭐 리스닝 훈련이나 딱히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고도 나의 영어 실력에서 문제 양치기를 해서 바로 5.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점수 구간에 따라서 리스닝 훈련하지 않고 아이엘츠 스타일의 문제에 적응만 했을 때 바로 목표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문제 양치기를 합니다. 17권이 이제 나왔으니까 17권부터 16권, 15권 이렇게 시작을 할 거죠. 한 3권쯤 풀 때는 이제 점점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나의 영어 실력이 순수한 영어 실력이 5.5에서 5.5, 6.0까지도 나올 수 있는 리스닝 실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풀 때는요, 막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는 문제도 안 들리고, 그리고 스펠링 실수로 틀릴 수도 많고요. 또 S 붙이고 안 붙이고 때문에 한두 문제 꼭 틀리실 거고, 그리고 문제 막 읽느라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 거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그때 내 영어 실력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 내 영어 실력에서 내가 이제 3권째 풀어보는데 5.5에선 더 이상 안 오른다. 난 6.0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리스닝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스닝 공부는 첫 번째 제가 프로세스를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제만 풀고 드립다 문제만 푼다고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나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실력의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6.0의 구간을 나의 실력의 구간을 6.0에서 7.0을 만들어야 또 문제 난이도에 따라 6.5도 나오고 7.0도 나오고 6.5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본래 실력의 구간을 어떻게 높이냐?
그 공부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 풉니다. 문제를 시험 보듯이 풀어요. 문제 풀기. 시험처럼 풉니다. 두 번째, 채점을 하고요. 채점을 하고 이제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 아니 내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시 풀 기회를 주세요. 다시 풀기.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헷갈렸던 보기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헷갈렸던 보기 중에서 난 오답을 골랐고 헷갈렸던 게 정답일 수 있잖아요. 다시 풀기 했을 때 두 번째로 들으면 어떤 맥락도 내가 알고 있고, 교수님과 학생의 대화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전에 안 들렸던 키워드나 흐름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쵸? 이때 맞추는 문제는 내가 공부하면 몇 달 안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다시 풀어도 점수가 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을 공부해서 쌓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문제 풀기 했을 때 내가 30개를 맞췄습니다. 근데 다시 풀었더니 5개는요 진짜 금방 맞출 수 있었어요. 진짜 실수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면요 이분들은 한 권 한 권 풀 때마다 문제 양치기를 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양이 딱 5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풀었는데 여전히 나는 맞춰봤자 한두 문제 더 맞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영어 실력 자체를, 리스닝 실력 자체를 높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 4번부터가 중요해요. 4번, 스크립트를 리딩처럼 해석합니다. 스크립트 있죠? 제가 지금 이 페이지가 스크립트예요. 이거를 해석을 꼼꼼히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파악을 합니다. 이때 잘 한 번만 읽고도 해석이 되는 것이 있을 거고, 구조가 복잡하면 막 주어가 뭐였지? 동사가 어디였지? 구조가 복잡한 것을 막 2번, 3번 읽어서 해석하는 문장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듣기를 할 겁니다. 보고 듣기를 할 거예요. 스크립트 보고 듣기를 하는데 이때 파악해야 될 게, 내가 안 들렸던 발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 들렸던 발음을 인지하고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반복 듣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한 문장씩 끊어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문장씩 끊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들렸던 발음이라고 하면 연음 같은 거요.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지만 그 영국식 발음이어서 잘 안 들렸던 단어들 있죠. 그리고 짧은 단어, 오히려 짧은 단어 잘 안 들려요. 짧은 단어, 영국식 발음 이런 거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발음된다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진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쉐도잉을 하면서 따라 말해보세요. 최대한. 자, 반복해서 보고 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보고 듣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안 보고 듣기를 해봅니다. 이때 리딩의 속도가 느리신 분들이 있죠. 리딩의 속도는 리스닝의 속도 따라갑니다. 리스닝의 속도가 이제 리딩의 속도에 따라가요. 리딩의 속도가 빠르신 분들,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 말고 눈으로 읽어도 빨리 읽으신 분들이 리스닝이 더 빨리 들려요. 근데 리스닝이 되게 빠른 거 잘 듣는데 직청직계 가능한데 리딩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 없거든요. 근데 리딩의 속도가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리스닝 속도는요 10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반복해서 듣고 이런 것도 했는데 안 보고 듣기 할 때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플러스 리딩 실력을 같이 높여야 됩니다. 리딩 우리 문제 푸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많은 아티클을 읽어보시고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서 리딩 실력, 직독직해가 잘 되어야 직청직해가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시는 게 올바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리스닝을 훈련할 수 있는, 리스닝 정보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이 5번이에요. 보고 듣기 하실 때 안 들리는 발음을 인지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점수가 7.0, 한 6 이하다, 6점대다, 혹은 6점 이하도 나올 때가 있다. 그러시면요, 문제를 막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이런 과정으로 이 리스닝을 공부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 오래 걸려요. 왜냐면 보고 듣기 할 때 반복해서 들을 거고, 안 들렸던 거는 멈추고 다시 되돌아 듣고, 또 듣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양을, 적은 양을 반복해서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들렸던 발음을 인지해서 의식적으로 넣는 것, 내 귀에 넣어요. 인지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하위권 점수를 가신 분들은 이 보고 듣기 프로세스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점수 때마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또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조금 효과가 없고 그래도 좀 어렵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방식으로 해봤는데도 진전이 없다. 그러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게 어려우신 스크립트 해석을 했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해석이 안 되고 모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리딩도 많이 이제 어려우실 거죠. 리딩 독해하는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독해 연습이랑 같이 해야 돼요. 직독 직해 연습을 같이 해야 돼요. 직독 직해가 돼야 직청 직해가 되는 것입니다. 직독 직청 직해. 그래서 리스닝을 들을 때 영어가 문장으로 들릴 때 그 문장이 구조 단위로 의미 단위로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직독직해가 어려우시면 뭐랄까 그냥 그 소리로 들려요. 그 언어가 그 소리로만 들려요. 그 단어가 부분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리게 되거든요. 부분 아는 단어가 들리게 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의미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독해 연습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독해를 늘리는 것 없이 내가 이제 리딩 리스닝이 4.3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요, 리스닝만 주구장창해서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스크립트 해석 실력을 높인 다음에 리스닝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점수가 7.5도 나오고 7.0 거의 다 뭐 이 점수대에 있다. 그러면요, 모든 문장을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문제 구간만 하세요. 틀린 문제 구간. 여기는 할 필요 없겠죠? 거의 다 들려요. 거의 다. 파트 1, 2는 다 들리실 거고 파트 3, 파트 4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틀렸던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7점대 점수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다 들리는데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 유형. 그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 않아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시거든요. 사실 함정이 빠지는 것도요, 원론적으로 말하면요, 잘 들리면 함정이 안 빠집니다. 이거 함정으로 나왔네?까지,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까지 들려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리스닝을 제한 시간에 막 2달 안에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틀린 이유를 막 분석을 하고요. 틀린 이유를 꼭 다시 한번 문제를 푸실 때 점검을 하시고 문제양을 많이 푸시면서 틀린 문제만 부분적으로 반복 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는 부분만 반복해서 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부분적으로 반복해서 듣기와 문제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 양치기를 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지 문제 틀린 이유를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문제 양치기를 하면 안정적인 7.0, 7.0, 7.5, 8.0까지 더 높은 점수로 갈 수 있으실 겁니다.